굿바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는데요. 국내 증시 상승폭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랬듯이 장 초반의 이슈들을 소화하고 눌림목에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굿바이 기업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바이에는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흑기사 더드림 SNC 대표 우혜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대표님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이 저희 코너와 좀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인사이트가 너무 기대되는데 인사이트 장전되셨나요? 네, 장전됐고 오늘 또 흑기사라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흑장이 말고 흑기사인 만큼 여러분들께 또 투자 전략 좀 확 꽂히게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0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밀도 있게 빠르게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현대차.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바로 드나요? 네, 바로 듭니다. 굿바이. 네, 굿바이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이 자동차 이익 성장 계속 이어질까요? 네, 우선 계속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사실은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캐즘이다 뭐다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산업적인 부분들 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갈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미국 시장에 우리가 또 수출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되고 또 기아의 활약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기아의 뭐 EV3 같은 경우에 뭐 신기술을 도입해서 전기차만에 있는 특성에서 조금 그 뭐 울렁울렁 거리는 그 멀미 증상이나 뭐 사소한 거지만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다.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 조금 계속 더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하면 현대차인데 최근에 그 빠졌던 흐름들 사실 시장 전체적인 그런 시장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좀 빠진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또 1%대 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전기차나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뭐 현대차가 계속 앞서 뭐 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 계속될 거다. 기아의 약진도 호재로 작용한다. 때문에 오늘 굿바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삼성전자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YC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삼성 퀄텍스 관련해서 오보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YC에 대한 인사이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C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우선 YC는 제가 바이 의견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YC가 지금 보면은 사실 경고 종목이긴 해요. 경고 종목이긴 한데 이 뭐 삼성전자 이슈를 떠나서 HBM에 대한 이제 그 테스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테스트 공정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전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이슈가 있을 때부터 사실 YC는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슈와 뭐 크게 관계없이 좀 HBM이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좀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YC에 대한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는 제가 여기서 바이와 빠이의 의견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좀 종목을 볼 때 조금 종목적인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사실 심하고 어제 그저께 폭락이 어제의 상승이 이제 사실은 그 상승 국면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모든 분들이 관망을 하는 그런 흐름들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YC에 대해서 좋은 의견 드렸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종목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YC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또 보는 투자 관점이 과대 낙폭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YC도 지금 뭐 음봉을 기록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좀 경고 종목이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YC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앞으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 의견을 드렸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이슈와는 별개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튼튼한 회사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종목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수젠텍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이 불안할 때 이러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수젠텍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빠이 가겠습니다. 빠이, 네, 보수적으로 보자. 네,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사실 시장에서 끌어올릴 그런 섹터들이 없었을 때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부분을 뭐 끌어와서 사실 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늘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는 코로나가 예전만큼의 그런 어떤 위협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독감 수준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자리 잡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지금 뭐 5%대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한데 윗꼬리가 달려서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이 시총 자체도 기업 자체도 너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품이 꺼지면 그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부분들 급등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의 급등이 있으면 그 거품이 꺼졌을 때 급락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뭐 훨훨 나는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젠텍 같은 경우 그렇게 종목 자체적으로 탄탄하다기보다는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젠텍은 좀 빠이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빠이빠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굿바이 기업들 만나봤고요. 이제 대표님의 탑픽 기업 만나볼 텐데 최근 시장이 오늘 대한고래 테마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의료기기 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표님의 탑픽 기업은 어떤 쪽으로 향할지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기업 바로 공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K-뷰티 쪽, 화장품 쪽을 요즘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모레가 20% 넘게 급락한 상황 속에서 화장품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모레 사실은 뭐 매출액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쪽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중국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장품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거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래도 넣어두자. 북미 쪽부터 시작해서 사실 제일 큰 화장품 시장이 미국입니다. 근데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유럽, 뭐 우리가 뭐 중동, 뭐 그 동남아까지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리콘2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종목 실리콘2 가지고 나왔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부분이 뭐 좋다 나쁘다 이 뭐 색조나 기초 요즘 뭐 색조랑 기초도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색조가 되든 기초가 되든 어쨌든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실리콘2에 대한 부분들 좀 어느 쪽으로 가든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상반기 수출액이 48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유통을 할 때 그 기업들이 거의 뭐 사재기처럼 화장품을 들여왔다가 수출한 이후에 매출이 찍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진 뭐 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떠안는 거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물량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물량을 받아서 반응이 좋은 것들만 더 물량을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마진이나 뭐 재고율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고율이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실리콘투 오늘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뭐 지금 흐름 탄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다운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ODM이나 뭐 이런 부분 계속 주목해 보시고 오늘은 또 실리콘투 유통 쪽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들 지금 지금 상황에서도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다시 한번 또 이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실리콘투 같은 경우 보면은 41,3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41,300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목표가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46,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37,000원을 이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굿바이 하세요. 세상엔